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비타민C입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발표된 15년 만에 대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그 협의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일단은 저도 선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선원노련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본 것 같아요. 뭐 선원 입장에서는 좋죠. 선원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회사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 지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방향성으로 가지 않으면 선원 부족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 어쨌든 정말 선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어쨌든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 제목이 청년선언 이탈 막자 노사정 대타협 15년 만에 이뤘다. 11월 5일에 이제 부산일보에서 나왔는데, 이제 바뀐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노사 합의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제 기사만 보고 이제 유출을 해보건데, 보면 이제 해양수산부, 한국해운협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해운 선사들 협회, 선사의 모임, 선사의 대표겠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선원노련, 선원의 대표, 이렇게 선원의 대표, 회사의 대표, 정부, 이렇게 세 노사정이 합쳐서 공동성원문을 발표를 했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선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선원 이탈률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예전부터 해왔던 뭐 여러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7월 11일인가 12일에 나왔던 정부에서 발표했던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그것도 만약에 같은 맥락을 이제 정부에서부터 발표를 했던 거고, 그전에는 이제 기재부 통과를 받고 월 선원 비과세가 확대가 됐죠. 기존 월 300만원 비과세에서 500만원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거 이외에 이번에 이제 어떤 걸 바꾸자고 이제 서명을 했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서에는 자, 제일 큰 거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해 승선 기간 단축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을 한다. 그리고 유급휴가 일수가 2일이 확대가 된다. 지금 현재가 8일인가 그럴 건데 아마 10일로 확대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짧게 태우고 오래 쉬고 인터넷 보급하고, 요게 세 개가 가장 큰 골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은 국적선원 의무승선 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 선박과 지정국제 선박 한 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국가필수 선박이라고 이제 국가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필수 천연 자원이나 어떤 군수물품들을 운송할 수 있게 국가 비상시에 지정되는 선박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이 몇 명 탈 거냐에 대한 얘기일 텐데, 거기에 뭐 한국인은 그전에 10명 태웠어야 되면 뭐 8명만 태워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줄이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국제 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면은 해운기업이 톤세 특례 적용 등으로 얻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활용해 선원 기금 1,000억 원 목표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뭐 제 생각에는 스타링크 설치하는 데 쓴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선원들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쪽으로 뭐 쓰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적극적인 양성, 교육, 훈련, 고용 촉진, 안정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쓰여있네요. 좋습니다. 방향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오래 타고 너무 짧게 쉰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전에는 우리가 6개월, 2개월 타는 거를 당연시 했지만, 이제 유럽을 보자 하니 유럽은 3개월 타고 3개월 쉬고 뭐 2개월 타고 2개월 쉬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뭐 LNG 기준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방향성은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트 리빙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국가 경쟁력이나 뭐 사람들의 뭐 생활 수준을 봤을 때에도 6개월, 2개월, 그리고 그 이상 너무 길게 탄다는 거죠. 뭐 유럽처럼 3개월,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4개월, 2개월, 뭐 4개월, 3개월 점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당연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유급휴가 일수가 2일이 확대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승선 시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유급휴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승선 계열수와 하선 뭐 휴가 계열수만 보장이 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그에 비해서 승선 시에만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여 조정 부분은 좀 이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맞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전에도 6개월, 2개월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도 6개월에 내린 회사가 얼마나 될까? 당연히 뭐 대기업이나 선원 수가 확보가 된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로테이션이 되게 잘 될 텐데, 선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회사들은 6개월 계약을 하고도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예전 한국 다닐 때 뭐 9개월, 11개월까지 탔단 말이죠.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시행력이 얼마나 있냐? 강제성은 당연히 없죠. 강제성은 당연히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죠, 회사에서. 근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연히 승선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선원이 받는 보상과 어떤 그런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또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돼 있는지, 회사에서도 그걸 당연시 여기진 않는지, 뭐 그런 문화들도 되게 정착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되게 어찌됐든 대대적으로 이제 해운 선원 쪽도 좋아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나서서 정책도 많이 바꾸고 있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들지는 않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들이 점점점 바뀌고 타는 것도 괜찮네 해야 사람들이 점점점 오는 거지, 뭐 이것들을 홍보한다고 뭐 다 오세요 해가지고 많이 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선원들이 대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잘 지켜지려면 선원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로테이션을 회사에서 짤 때도 뭐 선원 풀이 인력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휴가 중인 대기업 명단이 있을 건데, 그 대기업 명단에서 뭐 2달, 3달, 뭐 길면 6개월 전부터 이 사람은 여기 이 정도의 휴가가 끝나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어디 나가고, 이걸 다 계획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안 해놓는 회사 없어요. 뭐 갑자기 타야 되니까 누구 찾아야 돼가지고 갑자기 뽑는 그런 비상 상황 말고는 그만두는 게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나 퇴사할래요 라고 해버리면, 약간 이런 문화가 점점점 계속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사람 인력 운영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선원분들도 이것들을 조심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오너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직장, 분야라고 그런 어떤 주인의식을 좀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규정 있죠. 하선하고 일주일 안에 올해 휴가를 얼만큼 쉴지 인사팀에 통보를 해야 된다든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4개월을 탔어요. 그럼 2개월을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바뀐 걸로 하면. 2개월을 쉴 건데 내 유급 휴가가 한 2달이 더 있어요. 근데 나는 4개월을 쉬고 싶어. 근데 이거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라고 했을 때 나 휴가 2달 더 있으니까 나 더 쉴래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뭐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지만, 내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이번 휴가를 더 얼만큼 쉴 건지,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인사팀이랑 공유를 잘 해야 거기서도 이제 다음 계획 교대자를 뭐 이제 짤 때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회사 탓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원과 회사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손발이 맞으면서 같이 가야 이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번에 지금 정부와 회사에서 이렇게 좋게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선원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야 권리와 의무를 다 해야 될 차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급휴가 일수가 2일이 확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제 10일로 됐다고 보면 뭐 4개월 탔을 때 40일이잖아요. 근데 40일인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이 이제 휴가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40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2달이 된단 말입니다. 한 57일, 8일 될 거예요. 뭐 60일 정도 보면은. 그래서 4개월, 2개월 베이스로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박 내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를 한다는 거, 스타링크나 뭐 스타링크 말고도 다른 쪽도 많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형 선사 뭐 MSC, MOL, 뭐 머스크 뭐 몇백 척 선대 규모의 다 스타링크를 설치한다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한국에 뭐 스타링크 사업자를 내야 된대요. 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스타링크를 할지 아니면 스타링크 말고 다른 대체 뭐 위성 인터넷들을 좀 속도가 빠른 것들로 할지 지금 아마 회사에서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그 전에 쓰던 뭐 비스타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떠오르니까 걔네라고 해서 속도를 못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전에도 그 요금제는 있었어요. 되게 빠른 요금제는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근데 이제 걔네가 그 요금제 가격을 낮추면서
스타링크에 이제 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뭐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V사트와 기존에 쓰던 인터넷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아마 약정이 걸려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국적선사는 아니고 이제 일본 선사 매닝하는 회사 중에 IMS라고 있어요. 예, 선주는 이제 일본 회사고 중간에 매닝 하는 회사가 이제 IMS인데 거기에 아마 스타링크가 설치했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노사정해서 6개월에서 4개월 줄인다, 뭐 4개월, 2개월 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회사와 선언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약간 묵혔던 한이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씩 이제 예전만큼은 힘들지 않게 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뭐 선배님들과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정 대타협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고 굉장한 노력의 결실이다. 우리가 축하할 만한 자축할 만한 굉장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것들이 정착이 되기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선원들 자신도, 우리 선원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